전통적인 금융시장들은 암호화폐 수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연결점이 되는 리플. 리플이 보여줄 수 있는 금융시장의 미래.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대장인 비트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약 일주일 만에 6% 이상 상승하면서 결국 4만 달러를 돌파하고 시장을 주도하며 이끌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거다, 불장의 초입이다,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본격적인 불장이라기보다 눈치 보는 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를 필두로 많은 코인들이 상승했지만 리플 XRP는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표가 뭐냐면 5년 전 각 코인들의 가격이거든요. 이때 비트는 6,420달러, 이더는 210달러, 리플은 0.5달러 등의 가격을 보여줬는데, 현재 비트는 이 당시 가격보다 957% 상승한 가격이고, 이더리움은 1,800% 이상 상승한 가격이에요. 근데 리플은 최저치에 대비했을 때 약 86%가량의 상승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코인들보다 굉장히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생각보다 리플이 소송 때문에 더욱더 크게 억눌려 왔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에 투자자 분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약식 판결에서 일부 명확성을 얻었고, 소송 자체도 유리한 입지로 끝내가고 있으니 걸림돌은 곧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내년에는 반감기나 ETF 등의 기대되는 호재도 많으니 리플 역시도 반드시 탄력받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리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비트나 이더가 보여줬던 상승률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고도 보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비트나 이더는 먼저 오른 것 뿐이고 리플은 후발주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질만 하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살펴보면, 이 차트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JD가 분석한 차트거든요. XRP 월간 차트를 봤을 때 XRP의 굉장한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요. 일단 주목한 지표는 하향 추세선과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인데, MACD가 0의 기준점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급등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급등이 발생하려면 XRP가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하강 추세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전에 2017년 3월에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XRP가 650% 급등하면서 3.31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650%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XRP의 엘리엇 파동 구조를 기록한 차트 지표인데, 과거에 있었던 파동 지표를 보면 XRP가 2014년 7월에 이 첫 번째 파동을 시작했고 상승을 시작했었어요. 물론 이 다음 조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 3파동과 4파동을 거치면서 결국 2018년에 3.3달러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엘리엇 파동 구조를 보면 XRP가 2020년부터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엘리엇 파동의 1파동을 보면 2021년 4월에 1.9달러까지 급등했고, 그 다음 다시 조정, 그리고 3파동까지는 현재 진행형인데 3파동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결국 마지막 5파동에 도달하면 XRP가 27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파동이 완성돼가면서 결국 리플 소송도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아니지만 실제로 리플 XRP가 27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체크할 건 이겁니다. 세계적인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에 지원해받는 암호화폐 저장 서비스 제공 업체인 조지아 커스터디가 전 세계 기관의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결제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리플 소유의 보관 전문 업체인 메타코어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FTX 사태 같은 리스크 때문에 자산을 보관하는 암호화폐 저장 및 결제 네트워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관 기업으로 메타코어를 선택한 거죠. 근데 이 메타코어는 애초에 리플이 인수한 회사이기도 하고, 메타코어의 디지털 자산 보관 솔루션과 리플의 기능을 결합하여 기업들에게 토크나 수명주기 및 결제 기본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XRP 레저의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코는 이번 협업 소식 외에도 약 일주일 전 세계적인 은행 HSBC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탑급의 세계적인 은행들이 리플과 연관된 기술력과
솔루션에 계속해서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리플이 전 세계적인 국경 간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이런 기존 은행들과의 협업은 꾸준한 소식으로 들려올 것이고, 이걸 리플이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에 깊게 뿌리를 내려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체크하실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미 대선에서 나올 후보 중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많기에 이것 또한 대선이 진행되면서 규제가 애매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좋은 규제책은 나아가 리플 소송의 종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론 드산티스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판사이자 배심원, 나아가 집행자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SEC가 가진 권력은 과도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을 철회하고 정부의 간섭을 없애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고, 미국과 달리 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관련된 기술의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은 이해도도 없으면서 명목적으로 산업을 감시하는 규제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내가 당선된다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홍보에 앞장서고 세금 장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접근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죠. 만약 정말 론 드산티스가 당선되면 일단은 FTX 사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해진 SEC의 규제권을 약화시킬 것이고, 기업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춘 규제기관의 지도자도 임명할 것이기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도 자연스레 제정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플 소송 또한 정말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들어오고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투자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엔 비트코인 현물 ETF, 리플의 구제책 전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의 법적 소송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선까지 살펴봐야 하는 시기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이 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필히 집중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 소식을 살펴볼게요. 최근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 과열됐던 노동 시장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신기한 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건 너무 이르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거든요. 다우지수는 지난해 1월 처음으로 36,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내비친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오히려 비둘기적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에 대한 근거로 파월의 멘트에서 새로운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오는 12일에서 13일 마지막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변수만 크게 없다면 꾸준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12일에서 13일에 어떤 식으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